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코인의 디파이 검증 프로젝트의 첫 번째 파트너십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너십을 맺게 된 프로젝트의 이름은 허니팜 바이낸스입니다. 허니팜 바이낸스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그 밤 10시에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프로젝트고요. 본 프로젝트들을 이제 검증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으로는 코드 오디슬 이제 내용을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오디스에 대한 그 내용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러그풀, 일종의 이제 사기풀들이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근에 외부 코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받게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해하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결국 국내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익명팀에 대한 그 이런 위험성이랄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대표자의 신상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증 사본과 본인 사진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돼 가지고 신의를 준수해야 했다. 즉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신의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놨습니다. 전자계약서로 해서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이런 계약서를 체결해 두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러그풀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이슈들 중에서 이게 니드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그 코드 오디트를 받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오너의 그 권리 뭐 이런 내용인데요. 즉 코드상으로는 뭐 결함이 없지만 이렇게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일드 파밍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 디파짓 피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익 퍼센테이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사실 좀 조절할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새로운 풀도 추가할 경우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 풀에 그 멀티플라이어를 조정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 어쨌든 간에 최초 설계할 때의 코드상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전체 계약서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캡처를 해온 내용인데요. 여기 결국 그 문제 발생을 예시를 딱 명시를 해가지고, 이러한 네 가지 케이스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계약서를 이제 체결해 둔 상태이고, 이제 뭐 이러한 것들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허니팜 파이낸스를 조금은 일단 뭐 러그풀 이슈에 대해서부터는 조금 떨어져서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허니팜 파이낸스가 그럼 어떤 팀이고 뭐 어떠한 지금 이코노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니팜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티스 파이낸스, 그 다음에 레이지민트를 이제 운영을 했던 팀의 세 번째 이제 그 BSC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파구 정보라고 하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파구 정보님께서 일단 그 리더를 맡고 계시는 그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세트 파이낸스나 레이지민트를 참여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세 번째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 주소는 허니팜 파이낸스인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금 카운트다운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오픈되는 일정은 7월 30일 금요일이죠.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월 30일 7시에 웹사이트가 오픈되고요. 그 웹사이트가 오픈되면 초기 유동성, 그 거버넌스 토큰에 대한 팬케이크 수합에 LP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리고 그 다른 그 풀들에 대한 예치가 가능해집니다. 자산들의 예치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그 21시, 그 22시, 10시죠. 한국 시간 금요일 10시부터 실제 파밍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즉, 이제 이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자 농사가 시작되는데, 처음이신 분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존에 이제 리니를 에어드랍 받으셨거나 아니면 리니를 좀 구매를 해보셨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리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갑까지는 전부 다 만드셨을 거예요. 지갑까지는 만드셨으니까 그 위에 뭐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약 1시간가량 같이 그 라이브로 질문을 받으면서 보여드리고 실제 예치하는 법 그리고 이제 뭐 파밍하는 법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어떤 거 있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최종 발행 토큰들의 개수가 24,650개 정도가 되는데요. 즉 여기서 나오는 그 허니 팜 파이낸스가 버너스 토큰의 이름이 허니입니다. 꿀이라는 뜻이죠. 네, 허니인데 이게 또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24,650개만 나오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이제 뭐 넥스트 레이어, 세컨 레이어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의 빌드 파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 먼저 이제 전체 그 페어들이 어떤 게 공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즉 각각 어떤 내가 페어를 가지고 이 허니 팜에 실제 허니를 이제 킬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그 거버넌스인 허니 BNB, 허니 BUSD가 가장 이제 멀티플라이가 높죠. 멀티플라이 숫자들이 높은데 이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거의 숫자를 전체를 다 더해보면 현재 지금 133.5가 나옵니다. 그럼 이 133.5가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뭐 케이크 BNB의 비율을 알고 싶으면 5 나누기 133.5를 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했던 리니 BNB도 여기 이제 리스팅이 돼서 이제 풀에 들어갈 예정인데 리니 BNB 같은 경우는 1.5의 멀티플라이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중의 비중은 133.5가 되는데 그 중에 1.5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12%, 즉 발행되는 허니의 1.12%는 리니 BNB의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 그 어떤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숫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지금 페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이제 큰 그 덩어리가 큰 애들입니다. 덩어리가 큰 애들인데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그 규모적으로 봐서는 큰 규모가 아닌데도 이렇게 1.5 정도를 받았으니까 실제 이제 그 이율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당장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메리트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 보유자들한테 좀 그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디파짓 피가 생기게 되는데 디파짓 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치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수집이 될 텐데 이러한 그 수집된 리니의 경우에는 전부 다 소각되는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저희가 여기에서 그 들어갈 때에 이러한 디파짓 피라든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때 그 비용 중에서 리니 코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리니 코인들은 리니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같이 좀 협업을 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이제 확실히 세 번째시니까 되게 좀 이게 운영 자체가 체계가 잡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그 해외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광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뭐 기존에 세티스파이낸스나 아니면 레이짐트 할 때도 어느 정도 그 팔로우는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확실히 이제 그 연륜이 쌓였달까? 팀들의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실제 그 이러한 각각의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트위터를 통한 홍보 활동, 텔레그램 방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이 매우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그 각종 사이트들에 대한 유료 광고라든지 그리고 러그닥에 대한 이러한 추가 오딧 신청 그리고 뭐 배너 신청, 그 유료 배너죠. 푸코인에 대한 뭐 외에 올리는 유료 배너 신청 등 이러한 그 프로모션들을 마케팅으로 많이 지출을 이미 했습니다. 마케팅표를 많이 지출을 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텔레그램 방에도 약 한 1,500명 정도의 이미 런칭 전인데도 이러한 인원들이 좀 모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뭐 뎁네이저라든지 코인게코 이런 데도 막 코인마켓캡 이런 데도 리스팅 신청 예정인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이러한 그 로드맵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가 될 텐데요. 현재는 이제 랜딩 페이지, 최초 이제 카운트다운 되는 그런 페이지만 있고, 그리고 이제 테크레이시라고 하는 이제 해외 오디 사이트에서 오딘만 일단 먼저 받아도 되고, 그게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이렇게 웹사이트 런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밈 컨테스트라고 해서 또 이런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뭐 이런
컨테스트도 진행 예정이고, 그것들이 초기 유동성이 공급되고, 그리고 이제 컨트랙트가 발표되는 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체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기서 최초에 제시했던 로드맵이 정확하게 지켜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토큰의 정보를 보면 제목은 첫 번째 제목은 이제 허니팜 토큰이 되는 거고, 심벌은 허니, 꿀통 뭐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24,650개의 허니가 제한적으로 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션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블럭당 한 블럭이 생성될 때, 즉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블럭이 생성될 때마다 토큰이 몇 개씩 생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0.05개가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650개가 생성될 때까지는 약 한 2주에서 보름, 이 정도 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이제 9.9%, 9.09%,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비용으로 이제 사용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치를 하실 때의 비용에 관해서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트랜스퍼 텍스라든지 아니면 디파짓 피의 경우에는 BSC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익숙하신 내용일 테고, BSC를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접하신다. 지금 기존에 클레이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클레이 수압만 클레이 쪽 분위기만 보더라도 클레이 수압을 기반으로 한 저희 퍼틀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파이 이러한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점점점 들어올 텐데, 그러면 결국 그쪽들도 이런 트랜스퍼 텍스라든지 이런 디파짓 피를 적용되는 시스템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트랜스퍼 텍스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결국 이 토큰 생태계, 토큰이 발행될 때 이 토큰 발행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소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국 아이디어입니다. 이 트랜스퍼 텍스는 유저들이 우리가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예치를 빼거나 이럴 때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창이 떠가지고 메타마스크 새로운 창이 떠서 승인하기 버튼을 누르는 창이 뜨면 하나의 트랜스퍼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트랜스퍼가 생성될 때마다 3%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걸 어디 쓰느냐? 이 트랜스퍼 텍스들을 전부 다 이제 허니라고 하는 이 토큰의 거버넌스 토큰을 소각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3%를 떼가지고 저 토큰의 개수를 발행량을 줄여버리는데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파짓 피의 내용인데, 디파짓 피는 결국 디파짓 피를 받는 풀과 안 받는 풀이 있습니다. 디파짓 피를 안 받는 풀 같은 경우에는 허니와 묶이는 것들, 즉 거버넌스 코인 허니와 묶인 허니 BNB, 허니 BUSD 이런 것들은 이제 디파짓 피가 없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 허니와 관련 없는 허니 이외의 것들은 이제 디파짓 피가 4%가 존재합니다. 그 4%가 존재하는데, 그 4% 중에서 40%는 여기 또 이제 결국 거버넌스 코인의 가격 유지를 위한 바이백 펀드와 그다음에 소각 펀드 요런 데에 좀 쓰이게 되고, 또 거기다 부가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허니 키퍼 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하는데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요 HKP라고 하는 요것들은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디파짓 피의 40%가 결국 가격 방어를 위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디파짓 피의 60%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충당이 된다. 다만 새롭게 생기는 풀, 즉 지금 현재 앞에서 출시됐던 풀 말고 이제 앞으로 신규로 이제 런칭이 될 풀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100%가 바이백 펀드로 쓰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니팜 바이낸스의 아까 곡괭이들 있죠. 그 곡괭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팬케이크 수압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팬케이크 수압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팬케이크 수압에서도 이렇게 파밍이 가능해요. 즉 이제 팬케이크 수압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LP를 갖다 넣으면 그것들 가지고 기존에 케이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팬케이크 수압에
그 팬케이크 수합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케이크를 채굴이 가능했던 LP를 가지고 여기 이제 그 허니팜에 들어와 있는데, 이 허니팜에 왔으면 이 허니팜에 그 받아놓은 이 LP들을 규모가 상당할 거잖아요. 이게 TBL이 기존의 그 레이지민트라든지 아니면 세티스의 경우에는 제가 대략 기억하고는 한 650억에서 700억까지 돈이 모여졌어요. 그럼 이 정도 펀드가 모이게 되면 뭐 이거를 뭐 하루만 해도 캐지는 이런 케이크의 금액이 상당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이제 놀리기가 아까우니 그거를 이 서드 파티하고 결국 팬케이크 수합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희가 제공한 LP를 가지고 그 유저들이 제공한 LP를 가지고 팬케이크 수합 그 서드 파티에 넣어서 그러면 그거를 이제 케이크를 채굴하게 되겠죠. 그럼 케이크를 채굴하고 그 이자를 BNB로 바꾸는 거고, 그럼 그 BNB가 바뀐 BNB를 가지고 다시 허니, 즉 이제 거버넌스 코인을 사는 겁니다. 오픈마켓에서. 결국 사주는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주는 주체가 생긴 거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소화시켜버리니까 개수는 계속 줄게 되는 이러한 이제 구조가 이제 델리게이트 파밍이라고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델리게이트 파밍의 경우에도 BSC 그 디파이에서는 매우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번 기회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느껴보시면 아, 델리게이트 파밍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3%의 그 트랜스퍼 텍스가 항상 발생한다는 사실을 좀 한 번 더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버닝된다라는 점, 그리고 디파지 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1.6%는 결국 그 허니의 생태계를 위해서 쓰이는 거고 2.4%는 그 외 생태계 외부의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러한 그 토큰 이코노미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밀어놨던 허니키퍼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허니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디파지 피에서 나왔던 1.6% 중에 일부를 허니키퍼 프로토콜에 쓰는 건데,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 기존에 이제 그 세티스 파이낸스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 그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일정 금액에 허니를 사주는 이러한 개념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허니의 가격이 예를 들어 시작은 50불이었는데 뭐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뭐 10불이 되었다. 근데 10불이 되었는데 이 10불이 되었을 때 이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일정 그 가격으로 가격 방어를 해주는 겁니다. 25불이라고 치면 25불이 예를 들어서 25불이라고 해볼게요. 25불이 있으면 이것들을 사실 모두 다 사줄 수는 없겠죠. 모두 다 사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각 그 매 12시간마다 그 어플라이 피, 즉 지원비가 0.5허니가 들어서 이거를 지원을 하면 이것들을 다시 사주는 거죠. 추첨을 통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시 사주는 이런 프로토콜인데, 요게 이제 세티스 하면서 그 꽤 이렇게 좀 성공적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되게 하고, 기존에 이제 그 로터리 시스템, 복권 시스템보다 훨씬 더 좀 이펙트가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요번에 허니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새로이 가져와서 이렇게 좀 적용이 시켜낸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프로젝트 이외에 좀 마케팅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 허니팜 그 챗 같은 경우는 개설된 지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1346명의 지금 멤버가 거의 다 100%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자본에 대한 해외 자본 아니면 해외 유저들에 대한 마케팅도 잘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 트위터에서 이런 밈 컨테스트, 이런 컨테스트도 열면서 사람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그 미디엄에서의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광고들이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제 영어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김치 프로젝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우리 BSC 네트워크 위에서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리니를 저한테 에어드랍을 저희 그 채팅방에 계시고 뭐 하시면서 받았던 에어드랍 분이라도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만지작거려 보시면 한번 요거 한 번만 해보시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웬만해도 다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이러한 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일드 파밍의 경우에는 있으면 초반 러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초반 러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9시부터 이렇게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10시에 저도 같이 예치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밀어 넣으셨던 분들이라 하면 금요일 저녁에 저와 같이 한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하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니키퍼 프로토콜에 관련된 이런 웹사이트라든지 트위터, 뭐 미디엄 이러한 것들은 제가 영상의 더보기란에 이렇게 별도로 이제 남겨놓겠고요. 추가적인 정보들은 여기서 보시고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뭐 채팅방에서 주셔도 되고 단톡방에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여러분.